경찰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놨습니다. 네. 1차 저지선 앞에서 이제 막아서게 돼 있는데 아마 일부 단체의 회원으로 이제 알려지는 한 500명 정도가 예. 1차 저지선을 뚫었어요. 예. 2차 저지선이 어디냐면 청운동 주민센터라는 곳인데 네. 거기까지 아마 갔다가 다시 이제 물러나온 것 같고요. 예. 경찰은 더 앞쪽에다가 이제 차벽을 배치해서 예. 저 라인은 오늘 밤에 해산할 때까지는 예.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네. 저기 대치하고 있는 저 내자동 로터리는 청와대선 반경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율곡로를 시위대 행진이 통과한 겁니다. 예. 역대 지금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이런 대규모 행진이 율곡로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끼고 돌아가는 길이죠. 예. 그래서 그 길 안으로 들어서면 내자동이 되는 것인데 그 이제 반대쪽은 삼청동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역대 가장 청와대와 가까운 곳까지 대규모 군중이 지금 진출한 것은 맞습니다. 예. 법원이 그렇죠. 이것을 허용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전 시위에서는 이게 본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럼 시위도 당연히 어떤 의사 표시의 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상은 시위도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위들이 조그만 어떤 자극에도 있으면 이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법원 판사들 그런 걸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회 시위에서 시위를 좀 엄격하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시위를 갖다가 금지한 데 대해서 법원이 좀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집회가 아주 평화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 이 어떤 국민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번 경우에 집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판사들이 헌법의 원칙대로 시위도 국민들이 이번 청와대 이런 비선 실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한 민심을 전달하는데 시위까지가 포함돼야지 네. 이번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경복궁을 지나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까지 한쪽에서 행진을 하고 있고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행진이 끝나면 문화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문화제가 예.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원래 4시에 집결을 해서 예. 그리고 분위기를 뭐 호조시키고 5시부터 행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5시 15분에 행진이 시작됐어요. 네. 5개 경로를 처음에 제시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4개 경로 정도로 행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인근 차벽까지 진출해 있는 군중이 있고 예. 실제로 거의 한 70%의 군중들은 네. 그냥 광화문 광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문화제가 시작이 됐는데 예. 대체로 과거에 비하면 좀 다채로운 행사예요. 이름이 문화제다 보니까 이게 집회와 시위의 성격에 맞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구호가 계속 외쳐지고 있고요. 예. 파도 타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사회를 보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성을 높입시다 해서 예. 소리를 지르고는 있는데 사이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 개그맨, 개그우먼, 뭐 가수, 밴드가 나와서 계속 노래를 하고 놀면서 함께 이제 군중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목적의식이 명확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와 시위는 맞지만 굉장히 이제 내용은 요즘에는 이렇게 장시간, 여러 시간 가족 단위로 연인들, 젊은이들, 중고생들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네. 과거처럼 구호만 가지고는 이렇게 오래 남아있질 않거든요. 예. 목적의식은 명확하지만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어서 문화제라는 그 명목에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광화문 광장을 보고 계시고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보이는 데가 광화문이고 그 뒤가 그 경복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네. 내자동은 거기서 이제 그 왼쪽인 거죠. 광화문의 그렇죠. 경복궁 오른쪽으로 끼고 왼쪽인 거고 그 앞 율곡로까지가 일단 허용이 된 네. 경찰이 허용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내자동에서 더 이게 진행을 못하도록 경찰과 네.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했다면서요, 집회에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이런 행사를 하면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결국은 이물련 행진곡이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그 보훈처장이 금지시키고 이래서 사실 말썽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 어떤 의사 표시에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은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부적절했다. 이번 사건은 있죠. 민주화냐 반민주화냐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국정을 운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지 민주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번 사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그 이물련 행진곡을 뭐 임의로 부른 건 모르겠지만 만약 재창을 했다. 이거는 그러면 이번 이 집회의 순수성을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 근거한
어떤 그 퍼포먼스 이런 건 좀 자제돼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더군요. 그런데 그게 전체의 주최 측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1,500개 시민단체가 모인 겁니다. 네. 어찌 보면 공동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하나 이제 민주노총이 주축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노조원들, 회원들이 전국에서 이제 버스로 상경 투쟁을 하러 모여서 가장 이른 시간에 한 1시 때부터 민주노총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시민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가운데 이 노조분들은 이렇게 유니폼을 맞춰 입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노조, 무슨 뭐 철강 노조 이런 자켓을 다 맞춰 입고 똑같은 색깔의 모자, 초록색으로 오늘 통일해서 앉아 있는데 민주노총 행사를 시작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쟁가로 노조들은 흔히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선율이 울려 퍼지는 걸로 이제 행사 시작이 됐구나라는 건 알았지만 전체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거나 합창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아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로운 노래들도 막 가수들이 발표하고 또 전인권 씨가 부르는 예전 들국화 노래 같은 게 많이 불려져서 향수를 일으키는데 사실 이런 대규모 집회에서 부를 수 있는 통일된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80년대 민주화 세대를 겪었던 이제 지금 저 지도부 쪽에서 가장 익숙한 곡으로 선택해서 부른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임을 위한 행진곡은 뭐 공식적으로 금지곡이 아니고 이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이게 재창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합창은 또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라 부르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가 지금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받아들이는 입장마다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각계각층에서 오늘 집회에 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경들이 나오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도 좀 제각각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집회가 이제 앞으로 최순실 전국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얼마나 참여하느냐. 네. 만일 이게 뭐 한 몇만 명이 참가했다는 거하고 지금 주최 측 말하듯이 100만 명이 참가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이 아까 말씀하신 1,500개 항상 뭐 이렇게 이런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네. 그리고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이건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뭐 사과 성명 2번 발표하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1분 30초, 9분 30초에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이걸 난국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고요. 다음 월요일쯤에 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뭔가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다면은 일단 그 로드맵을 발표해야 되겠다. 퇴진. 그러니까 하야라는 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하야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민이 지금 그 이런 집회를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지 우리가 혼란에 빠진 걸 갖다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야를 하고 60일 내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이런 거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아주 산적해 있는데 그건 정말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대통령 선거 하면요. 온 나라가 진짜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라는데 모든 게 집중돼 버리는데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한가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하야 문제는 아니라도 완전한 이선 후퇴, 뭐 외치고 국방이고 이런 가리지 않고 하고 그다음 야당이나 그 야당이 참여한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그다음 이분이 그 청거하는 장관들로 조각을 해서 대통령은 그냥 그 마치 입헌군주제 같이 예. 실질적인 권력은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외국 사절 오면 그 대사들 오면 받아들이고 이런 정도 신임장 받고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대신 이걸 가지고 이제 언제 하느냐 이런 걸 그냥 뭐 추상적으로 내놓으면 안 되고요. 지금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지금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주고 뭐 꼭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그 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고 그다음 대통령 그걸 임명한 다음에 그 30일 정도 돼서 완전히 이선 후퇴 이런 식으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지 지금 국민들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어제까지 상황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이 전국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 이렇게 모든 언론과 전문가가 예측을 했는데 오늘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퇴진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본인이 물러나면 하야고 네. 국회가 절차를 거쳐서 물러나게 하면 탄핵이란 말이에요. 하야 아니면 탄핵입니다. 퇴진은 뭐 2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정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겠다라고 했던 청와대가 이선 후퇴 안을 꺼낼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미 이선 후퇴가 늦은 상황이에요. 아예 물러나십시오 지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야당이 아마 나서서 당장 뭐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성명을 내면 자,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라고 할 텐데 첫 번째 일하는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그런데 물러나지 않으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해서 시한을 정할 수는 있죠. 뭐 오늘 내일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든 한 달 후든 로드맵을 우선 여당이 좀 제대로 이걸 진두지휘를 해줘야 되고요. 야당하고 합의를 해서 로드맵을 잡고 하야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우리가 탄핵하겠습니다. 이란 이안으로 갈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지금 현장에 나간 야당 입장에서도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줘요. 네. 그럼 탄핵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탄핵이 3분의 2의 이제 찬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지금 170석을 이제 조금 넘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30여 석이 더 필요한 거죠. 탄핵 이제 의석수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 자중질환이거든요.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비박계도 있고 또 이 박 대통령과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내부에서도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서 대통령 탈당하시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탄핵 가결 이 구성도 가능은 해 보여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하는 비상시국회의 같은 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로드맵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냥 물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엔 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여야 입장을 떠나서 뭐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든 청와대와 교섭을 하는 과정을 빨리 가야 되는데 야당의 입장은 오늘 밤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탄핵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비박이 있죠. 어떤 정권을 내놓기 위해서 뭐 탄핵을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보수가 그렇죠. 정권을 내놓겠다 이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한 29석 정도 모자라는데 네. 그 비박에서 그리 갈지. 그리고 난 또 헌법재판소 또 가야 되거든. 탄핵 아니 네. 그렇죠.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거기 6분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뭐 각 여야 정파가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 박사님 말씀하신 이미 이선 퇴진은 이미 늦은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만약에 그 최 박사님 말씀대로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그 것을 제시했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보시는지 어떤 쪽으로 선택할 것을 뒤에 보시는지. 거부터가 저 더 빠를 것 같고요. 네네. 그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러니까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예, 하야를 받아들이는 자진 사퇴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청와대가 있죠. 이 사건이 터진 후에 한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그게 뭐 지금 오늘 100만 그 집회 시위를 보기 전에 상황인지 몰라도 네. 물러나진 않겠다. 내가 권한은 상당 부분 내놓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놓는다면 내가 이제 이때까지는 국방 외치는 하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나가진 않을 것이다. 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이선 퇴진은 이미 늦은 아, 이미 그래- 물 건너갔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뭐 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국민이 지금 100만 명이 나와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거지 우리 국가가 혼란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닌 국민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하야하고 탄핵하고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한가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저도 저 자체도 그렇게 막 그 하야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앞에 지금 광화문이 보이고요. 그 뒤가 경복궁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여드리는 내자동 로타리는 바로 저 광화문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끼고 경복궁을 오른쪽으로 끼고 저기서 쭉 직진을 하면 1km 정도, 2블럭 정도 가면 청와대의 정문이 나오는 거죠. 효자동이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법원이 허용한 것은 광화문 앞을 지나는 유국로까지를 허용을 한 것이고, 근데 지금 내자동으로 들어가면 청와대 쪽으로 더 접근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에 내자동 로터리 화면을 보시면 경찰 차벽을 막아놨죠. 일부 이제 차벽 사이로 참가자 중에 일부가 좀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정말 폭력 사태나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법원에서 사실 그 지금 최고로 많이
예. 시위 허용을 한 구역을 거죠. 허용했으면요. 그렇죠. 시위대도 이 정도면 뭐 청와대까지 전부 다 우리의 의사가 표현된다 보고 서로 좀 양보해야 된다. 시위대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지 계속적으로 그 굴복만 원해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대치선이 뭐 무너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기서 계속 구호를 외치고 네. 있는데 이 구호 소리가 청와대까지도 들릴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상황을 안에서 어떤 당연한 생각을 하고 상황이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소리는 청와대에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이 그 이제 이 체크를 했더군요. 예. 그런데 소리가 아주 잘 들린다고 해요. 만약에 뭐 굳이 텔레비전이나 사실 텔레비전을 켜도 뉴스에는 오늘 지금 이 장면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이 안 들으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고심이 깊겠는가 하는 생각은 됩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대로 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네. 그러면 점점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얘기한 게 중요한 메시지가요. 이 오프라인에서의 군중 시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들이 드는 겁니까? 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모이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이고 겨울로 가는데 광우병 사태 때처럼 정말 이게 장기화되면 국정 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심란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겠죠. 자, 권력을 그러면 책임 총리에게 다 이양을 하고 이선 후퇴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일지 아니면 정말 직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일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인데 저는 대통령의 고심이야 그 누구여도 그 지금 이제 고민스러움을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은 누구와 이 문제를 상의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4년 집권 동안 이루어진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었던 것인가? 어제 이제 이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냥 다발로 제기했던 것처럼 굵직굵직한 아젠다들을 다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것인가? 그럼 이게 최 씨의 결정이었던 것인가? 대통령의 결정이었던 것인가?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통령의 정말 이 깊은 고민을 함께 국정의 미래를 나라를 고민할 측근들이 어떤 참모들, 어떤 멘토들, 어떤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 함께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궁금하거든요.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사회 각계 원로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부 행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꺼내놔야 정치권과 혹은 국민들과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혼자 계시기보다는 누구든 국무위원일 수도 있고요. 내부에 지금 남아있는 비서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오래된 이제 측근분들일 수도 있는데 원로분들이면 더 좋겠죠. 이런 상황을 다 겪었으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중년 나이지만 정말 87년 6월에 보고는 최대 인파를 지금 제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30여 년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은 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밤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광화문이 보이고요. 저 뒤쪽으로 불이 켜지지 않았지만은 저 뒤쪽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렇죠. 멀리 잡으면 청와대 그 북악산이죠. 북악산과 그 아래 산자락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당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내일 비상시국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저는 여당 역할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있을까? 우리 최 박사님은 뭐 워낙 이제 이쪽에 그 많이 연구를 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박 친박이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선 후퇴나 하야에 따라 자기들 이해관계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 어떤 지금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에는 여당이 지금 너무나 무기력해졌고 그다음 무능해졌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당이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야당이 이렇게 지금 거리로 나오고 하는 것은 어떤 혼란과 이것만 부추길 뿐이다. 이렇게 지금 뭐 거의 근거 없다기보다도 그냥
뭐 자기들 의견만 표출하고 있지 이걸 그다 지금 현 시국을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김무성 뭐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비박이 이 사건 이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이 어떻게 청와대가 어떻게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파산 상태에 있지 않는가. 특히나 그 이정현 대표가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적 지지자가 당 대표가 됐다면 조금 어떤 당 대표의 주도하에 할 수 있는데 이정현 대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거의 같이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난 이런 책임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나 이 정도는 같이 받아야 될 사람으로 국민이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정현 대표 체제 하에서 여당이 어떻게 지금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국민들의 어떤 조롱거리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지금 이 시국의 대처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에서 저는 좀 특단의 조치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내에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만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정현 당대표 퇴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정현 당대표를 탄핵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그런데 이제 불신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망명 정부처럼 별도의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을 지키려는 소수의 지도부가 친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아까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외치는 게 과거처럼 뭐 민주 대 반민주 이런 거 아니고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격돌이 아닙니다. 여야의 격돌도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야당에 대한 질타도 많아요. 왜냐면 왜 하야든 퇴진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탄핵 얘기를 못하냐. 야당이 제대로 하는 거냐? 야당이 지금 굉장히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질타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퇴진의 프로세스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정말 차기 집권을 포기하고 에라 이번에는 이 야당이 정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네라고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권력 의지를 포기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이 보수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게 무슨 정치 인연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사사로운 개인 인연이 2대, 3대에 걸쳐 쌓이다가 정말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사람의 봉건신에 나 있을 법한 일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누리당은 이 사태를 직시했을 때 이게 정말 국정농단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보수가 지금 다시 깨끗해지기 위한 정화를 스스로 선언을 해야 돼요. 저는 새누리당이 집권 의지를 가지고 내일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야당에게 대통령 탄핵을 맡겨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에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탄핵은 가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뭘 걱정하냐면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은 역풍을 맞았잖아. 역풍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는 물론 반사 이익을 본 거지만. 그리고 헌재에서 지금 정권의 헌재에서 이걸 기각시키지 않을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법조계도 듣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포함된 일부 세력이 헌법을 농단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헌법을 수하겠다고 선수한 대통령께서. 그럼 이 상황이면 헌재가 무슨 근거로 이것을 또 뭐 기각을 시키겠습니까? 팩트들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지금 의혹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은 이제 드라이브를 걸 텐데 새누리당은 포기하고 팔짱을 끼고 보고 있을 것이냐. 책임이 있다면 더 함께 먼저 나서서 정화하는데 보조를 맞추거나 앞장서는 게 오히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저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요. 당위적인 얘기고 현실로는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그 정도 역할을 할 그런 의지가. 사람들 구성되어 있다면 이 사태까지 안 왔죠. 벌써 우병우 사태 났을 때 이미 그 비박이라도 제대로 대응했어야죠. 근데 새누리당은 그런 의지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떤 그 이번 시국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은 아예 뭐 말도 안 꺼내지만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차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언제가 될지 아직 뭐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까지 왔고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요.
정의당이 지금 내놓은 안이 가장 이 여야 청이 합의한다면 네. 합리적인 프로세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렸더군요, 광화문에. 근데 이제 정의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박 대통령의 아젠다를 좀 비틀었어요. 네. 한반도 하야 프로세스 이렇게 달아놓고 자, 첫 번째 단계는 하야다. 두 번째는 과도내각. 세 번째는 조기 대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하야의 시점을 여야와 청와대, 대통령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예. 자, 하야 전에 수습할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핵심적인 것은요. 그럼 지금 헌법으로 또 차기 정부를 가는 거냐?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아니면 정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분산형 권력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숙의를 해서 개헌 문제가 되든 아니면 그 숙제를 또 미루든 차기 정권으로 결국은 이 일정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얘기는 여야가 다 합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년 4개월을 그러면 과도내각을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12월 19일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면서 이건 이제 대통령이 퇴진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60일은 너무 짧고 1년은 너무 기니 6개월이면 6개월 그 이제 대선 시점을 합의해서 내년 중순쯤에 대선일을 잡고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고 이 새로 임명된 책임 총리가 대통령의 이제 직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나 이 당위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결단 없으면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60일 내에 하지 말고 했다는 그게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 하야 시점부터 60일인가요? 그러니까요. 하야를 네. 3개월 그게 나중에 하면 한다? 네, 5개월, 6개월이 되는 뭐 근데 거죠.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오 했는데 액션이 없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영수회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일 새누리당 이제 비상회의 하고 다음 주가 되면 대통령은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고 그렇다면 영수회담을 반드시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메뉴들을 서로 만들어야 논의를 하는 거지 얼굴만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민단체와 시민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나 내자동 로터리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대치하고 있는 경찰 차벽과 경찰의 경력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좀 후선인 광화문 광장에서는 계속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보다 더 후선인 서울광장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아직 모여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